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또 미강 한약이라는 정말 사약 맛이 나는 쓴 그 한약을 원샷해 버렸습니다. 미강 한약이 뭐냐고요? 미국 증시는 강세인데 한국 증시만 약세. 이게 미강 한약이고, 그나마 미약 한약은 미국도 약세 마감이니까 한국도 약세 마감. 이거는 그래도 좀 억울하거나 좀 분하지는 않은데, 오늘 미강 한약은 정말 쓰네요. 바이든 정부에서 천대받던 그 월가에서 트럼프 승리의 어떤 축포로다가 간밤 뉴욕 증시 시뻘건 불꽃놀이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초강세장과 더불어서 사상 최고치를 한 방에 다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트럼프 자체가 그냥 그 주식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가 DJT, 이게 도널드 존 트럼프, 이걸 따가지고 트루스 소셜이라는, 여기 주가는 진짜 이런 날은 한 100% 한 방에 올라도 시원치가 않죠. 미국은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근데 개장 초에 한 30% 급등했다가 이제 그 소산유팔,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매도세로 장중 갑자기 이제 하락권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테마주 가운데 이 트루스 소셜하고 거의 투탑이었던 테슬라는 정작 15% 급등하면서 모처럼 테슬람 형님들을 감동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테마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쿠팡 있죠. 여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 중국의 알리, 테무 이런 중국 왕서방 그 이커머스 앱을 전부 때려잡을 거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언급이 됐었는데, 간밤에 오히려 쿠팡은 11%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쿠팡의 대주주이자 현재 CEO인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쿠팡 지분 9%, 약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판다는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 보고서가 뭐 찌라시가 아니고 정식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 김범석 의장 측이 직접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우는요, 뭐 대주주나 아니면 내부자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 때는 미리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도 K밸류업에 다른 것보다 이걸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특히 이제 그런 뭐 작전주나 뭐 아니면 엔터주들 이런 데서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전에 이제 그런 거 시청률 뭐 대박 찍었다고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급등하니까 바로 그날 대주주가 전량 매도를 때려버리잖아요. 미국 같으면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미리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해야 돼요. 거기다 사유까지 밝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쿠팡 김범석 의장은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럼 이제 쿠팡도 그 보고서 공개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적어도 이제 대주주가 매도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물리는 사람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는 당연히 또 경우가 다르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그 금양처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 사장이 거래정지 막히 바로 전거래일하고 그 전전거래일 이틀에 걸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사주 전부 매도 때려버리고 며칠 있다가 퇴사해버리는 이런 꼴은 적어도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금양 주식판 그 사장이요, 마침내 뭐 퇴사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2차전지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추풍 악엽의 신세가 돼버렸는데, 어제 뭐 선조정을 받았지만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이 그냥 내리 이틀을 그냥 꼬라박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밤 뭐 미국 증시도 3대 지수는 뭐 사상 최고치로 정말 급등 폭등 나왔지만, 그 와중에 혼자 뚝 떨어진 게 바로 미국의 에코프로 위상인 엘버말. 여기 이제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하여튼 여기는 3% 넘게 간밤에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운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나 정책이 당연히 줄지, 그럼 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산업 전체를 보호해주고 살려줄 거라는 그런 기대, 그거야말로 정말 상상 임신인 게, 일론 머스크는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자기네 시장 점유율 뺏기고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쳤다고 전기차 업황 전체를 자기가 보호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간밤 테슬라 15% 정말 우리 예전 기준으로 치면은 그 상한가까지 이제 완전히 솟아올랐는데, 이거는 전기차 관련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효율성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될 거라는 그런 소식 덕분이었고요.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규제 개혁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자율주행하고 AI 이쪽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워싱턴발 후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간밤에 또 왜 같이 올랐냐? 뭐 아시다시피 포드, GM 둘 다 전기차 진출이 늦은 이유가 뭘까요? 애초부터 전기차는 그냥
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전기차는 그냥 일부 마니아들의 그런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다가 뒤늦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예, 바로 바이든 정부의 그 눈치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배출가스 규제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그린 에너지 정책이랑 뭐 일맥상통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이상은 이제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미 포드는 올 초부터 전기차랑 배터리 관련 인력 다 구조조정해버리고 공장 확충 그 계획도 전부 올스톱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밀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트럼프를 환영하는 방식은 바로 간밤 급등으로 화답을 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도 이제 지난 총선 때 진보가 다 박살나고 완전히 그 극우 보수 쪽이 완전 선전을 해버렸는데 결국은 여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반감들도 들어 있었고 이게 미국 선거까지도 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렇다고 뭐 전기차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다. 전기차가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트럼프 찍은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소리는 아니죠.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아까 차 타고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아랍 사람인 줄 알고 무슬림인 줄 알고 베지테리안 메뉴를 그 채식주의자 메뉴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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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meat 라고 했죠. 일단 미국은 아직도 보시다시피 개표가 진행 중이고, 근데 어제 뭐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선거인단 수를 먼저 확보하면서 바로 빅토리 스피치, 우리말로 승리 선언을 했는데, 그때 바로 빤스런을 하면서 칩거에 들어갔던 카말라 해리스가 아까 이 연설에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roll up our sleeves 해야 될 타임이다. 그러니까 슬리브스 이 소매를 롤업하자고 걷어붙이고 나설 때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서 갑자기 카말라 해리스 입에서 파이트 싸우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와 저는 정말 이 카말라 해리스의 뭐 지금까지 인생 여정만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 패배 연설에서 또 느낀 게 바로 전날까지는 본인이 이제 집권당 여당 대통령 후보로 정권 재창출 뭐 바이든 정부 계승하자 이런 입장일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뭐 지킬 것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하루 만에 바로 선거 지고 나니까 이제 야당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싸우자, 파이트 막 이렇게 외친다고요? 이게 뭐 현지에서는 대선 불복 선언 아니냐 뭐 그런 좀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번에 대선에 졌다고 나는 정계 은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남아서 싸우겠다. 그 상대가 뭐 트럼프든 뭐든 하여간 나는 무조건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런 이제 뜻인 거죠. 참 이러다가 미셸 오바마랑 머리끄레기 잡고 싸우는 건 아닌지 진짜 그런 지경까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네요. 거기다 이제 오늘 그 패배 후 지지자들 그 앞에서 연설을 한 건데 막 젊은 20대 여성들 막 울고 불고 막 그 현장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내세운 논리가 뭐였냐면 보통 이제 지고 나면은 성원해 주셨지만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뭐 그동안 지지해 준 분들한테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보통 하는데 그 대신에 이 카말라 해리스는 우리가 앞으로 이 트럼프 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여기 맞서 싸울 여전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게 바로 나다. 이제부터 당신들에게는 나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거의 이거 가스라이팅 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야 진짜 뭐 미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대통령 후보까지도 진짜 이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뭐죠? 그 권력 의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독한 여자구나 또 느꼈죠. 근데 이제 좀 걱정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그 경합주에서도 워낙 그 압도적으로 또 이긴 데가 많고요. 진짜 이번 그 트럼프 2기 정부는 어차피 뭐 재선할 거는 신경도 안 써도 되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진짜 완전히 막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전기차하고 친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 경합주 중에서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도 트럼프가 이겨버렸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예 대놓고 다시 내연기관차 부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미시간주에 대한 보답이자 디트로이트 지역 경기를 살리는 처방이다. 뭐 이런 명분도 되고요. 또 그냥 해리스든 민주당이든 이번에 경합주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개무시해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도 카말라 해리스를 뭐 다시 찾고 그리워하지는 않겠구나, 지금 상황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반면에 또 트럼프가 약간 쇼맨십에 목숨 거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난 일기 정부에서도 그 본인 공약 이행률이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만 지키고 8개는 그냥 날려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또 말만 세게 하고 입 벌구로 그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기회에 북한 때려부시자, 혹은 뭐 방위비 확실하게 올려야 된다, 뭐 지금까지는 깎아준 거고 그게 정상 가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한국 조선업이 정말 필요하다, 막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쇼맨십인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K 증시에서 조선업 업종 상승률 1위로 트럼프 승리에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입벌구로 또 그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극단적인 공약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작 지금 제일 좌불안석인 사람은 바로 바이든 부자일 겁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이든 부자는 반드시 깜빵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바이든 정권에 완전히 그 실망하고 또 심지어 LGBT 같은데 학을 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제발 좀 저 바이든 부자 좀 감옥 보내라고 그래서 찍어준 표도 이제 꽤 있다고 하는데, 그걸 트럼프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죠. 자, 우리는 이미 2주 전부터 외국계 리포트로 예습을 다 미리 해놓고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K 증시가 이렇게 또 망가지고 나니까 허탈함은 참 감출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올해 우리 대한민국 총선부터 그 다음에 6월 달에 유럽, 그리고 얼마 전 일본까지 글로벌 주요국 선거에서 여당이 모조리 참패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까지 제가 미리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이걸 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럼 이제 미국의 야당, 공화당이랑 트럼프가 승리하는 시나리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모간 스탠리와 함께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던 골드만삭스, 여기는 심지어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레드 스윕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었죠. 이거는 그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그 공화당이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 과반까지 다 장악을 하는 싹쓸이하는, 그래서 레드 스윕이라는 표현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단 상원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했고, 하원도 지금 공화당이 과반을 넘어설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아직 이제 개표는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기울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약간 생색 정보통급의 이제 보고서를 다시 냈습니다. 일단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뭐 과반을 이미 확보할 거라는 전망이 컸고, 그 다음에 하원은 대통령하고 같이 갈 거다 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화로는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를, 지난 2017년에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었던 미국 법인세 감면이 2025년이 만기인데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 다음은 이제 대중국, 대유럽 관세 둘 다 어쨌든 올라는 갈 건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인플레이션이 함께 붙어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오로지 이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만 관세 정책을 수정할 수가 있대요. 아무리 중국하고 유럽에서 뭐 곡소리가 나든 뭐 항의를 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미국 내 소비자 물가만을 신경 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연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중간에서 완충 적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미국 내 유입 이민자 수를 연간 75만 명 미만으로 이제 줄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 평균치가 100만 명이었는데 여기서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줄이는 거죠. 뭐 4분의 1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4인 가족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그럼 가족 중 한 명은 멕시코에 남든가 아니면 한 명은 불법으로 몰래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민자도 뭐 단순 노동자는 더 제한을 하고, 대신에 IT 인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나마도 이제 이민의 그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일반 평민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미국에 어떻게든지 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티오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있는 이민자들까지 지금 추방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노동 정책의 규제 완화가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또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반독점법의 경우가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독점법으로 기소되어 있는 구글, 여기 모여서 알파벳이 간밤에 4%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의 경우는 역시 여기도 인텔 인수에 있어서 반독점법 우려 때문에 이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이제 그 결정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중에 구글과 비슷하게 4%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잘 나와가지고 퀄컴이 애프터마켓에서 6% 추가 상승해가지고 결국 도합 11%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는데 UBS가 메모리 반도체 분석 보고서에서 DDR4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모간 스탠리의 지난 헛발질을 이제 지적하는 것 같고, 근데 자기네 UBS가 보기에는 뭐 내년에 바로 DDR4를 비롯한 DDR 전체 시장이 공급 부족이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네요. 그래서 DDR5의 경우는 4분기부터 바로 가격이 한 2 내지 3%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 이제 D램 재고도 이번 4분기 내로 다시 정상화되면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강력하다는 뜻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K 반도체를 보면은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았고, 그다음에 HBM3E 12단에서의 선도적 우위를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는 걸 UBS가 또 한 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참 이제는 외국계 그 리포트에도 항상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나오고 SK 하이닉스 나오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지금 한참 얘기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는 4분기에 그 AMD에 납품하는 HBM3E 12단 선적을 시작할 것으로 본대요. 대신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HBM3E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재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UBS가 파악하고 있는데 최소 이제 3, 4개월 걸린다. 그래서 여기다 또 일부 고객사의 조건부 인증은 내년 2분기 이후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대요. 와, 이제는 아주 그냥 반도체를 뭐 숙성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하여튼 그래서 UBS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여기는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중립입니다. 다음에 이제 SK 뭐 이름 나온 김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노무라 증권이 배터리 분야 손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유화학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간 사이클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거의 뭐 악담 수준이네요. 하여간 이 SK ENS 그 합병 이후에도 배터리 전략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 이유는 포드가 F150 전기차 생산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고, 또 그 테네시주에 SK랑 합작 공장 짓는 이것도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를 가정한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12만 원에 투자 의견 중립으로 콜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타이어. 우선 이제 여기는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유럽에서의 탄탄한 시장 전망과 현대차와의 파트너십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자. 그래서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매수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단기적 호재, 즉 겨울 타이어 재고 보충, 그리고 전천후 그 사계절 타이어 시장에서 한국 타이어의 그 선도적 위치가 유럽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기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목표가의 경우는 기존 55,000원에서 이번에 52,000원으로 내렸네요. 투자 의견은 대신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깎으면서 투자 의견을 올렸다. 아, 이거 묘한 야바위 전술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FMC 성명서가 이제 대기하고 있을 텐데, 뱅크 오브 뉴욕 멜론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게 뻔한 상황에서 이건 그냥 확인 정도의 관심만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주말까지 계속될 미국 하원 개표 결과를 월간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벌써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 됐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새벽 4시에 FMC 성명서 발표와 제롬 파월 연준에 대한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금리 인하 정도로는 뭐 시장이 크게 뭐 감동을 하진 않고, 다음번 12월 F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또 얻어내려면 그 힌트가 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하고 기자회견 내용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내일 11월 8일 금요일에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식을 정부가 개최하는데, 정말 요즘 유통업계 종사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 뭐 30-40% 세일 정도는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한 70% 사장님이 미쳤어요급 아니면은 안 팔린대요. 다들 그 알리테무 그리고 이커머스 땡처리 뭐 이런 데로 몰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일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인데, 가축분 고체 연료 활용 업무 협약, 이걸 이제 농식품부가 체결하는데, 제목이 좀 웃긴데, 소똥은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 대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증시에서는 테마가 뭐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는 정보보호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정보보호하면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이쪽이죠. 그 다음에 경제지표는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저는 여기 당연히 2차전지 소재주들 업황도 들어있겠는데, 그 중에서 뭐 리튬 재고
그 비싸게 사서 쟁여놓은 게 저는 도대체 언제 다 소화가 될지 어떨지. 하여간 2차 전지 캐즘 탈출의 결정적인 그 신호가 그 리튬 작년에 그 비쌀 때 사놓은 거 재고 청산되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도 나오는데 하여간 연말로 갈수록 환율 변동성에 또 주의를 해야 될 시즌이고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율이 1,400원으로 이제 치고 올라간 것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ATM 기기 줄선 포인트죠. 그리고 참 내일부터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로 지정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입니다. 이제 중국 가시는 분들은 15일 이내의 여행은 비자가 필요가 없대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이면에 노리는 것이 뭔지. 심지어 영국에서는 중국산 에어프라이어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는데 그게 주방에서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사람 뭐 주방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중국 본토로 전송돼서 그게 틱톡에 야 이거 웃긴 대화 내용에서 막 뜨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주말에 자세하게 상황 파악해가지고 팩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에어레인이 신규 상장이고 그다음에 사이냅 소프트는 내일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젤이 상장 폐지 고려 관련 재공시 기한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이르면 내일이고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을 한 방에 잠재울 그런 인사혁신 카드가 과연 남은 게 있을까? 하여튼 뭐 또 세대 교체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죠. 그다음 이제 내일 경제 지표, 실적 발표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할 예정인데 셀트리온에서부터 LIG, 넥스원 등등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다음 이제 내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드디어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빠지고 그 자리에 엔비디아가 가서 꽂히는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육가공 회사 윙이푸드가 내일 나스닥에 상장하고요. 또 내일 밤 뉴욕 증시 실적은 소니하고 그 칼 아이칸이 이끄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가 3분기 실적 공개하고 다음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가급적 안 좋게 나올수록 또 연준과 미국 새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안 좋게 나오기를 또 바라겠죠. 자, 오늘 하루 우리 구독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고요.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뉴스 그냥 아주 밤새도록 하루 종일 계속 그 선거 뉴스만 하네요. 진짜로.